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지금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인데, 오늘 근데 제가 이 리플 적정 가격에 대해서, 그러니까, 이 소송이 끝난 직후에, 뭐, 소송이 끝난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 이슈가 해결된 직후에 이 리플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,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제가 이 댓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 외로 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고 좀 약간 낙담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증권 이슈가 해결된 이 리플이 얼마만큼의 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리플의, 그러니까 이 증권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리플의 투자 가치는 당연히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소송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절반의 승리다, 뭐 어디에서는 뭐 비겼다, 뭐 반반이다, 뭐 이렇게 약간은 좀 이 리플이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듯한 뭐 그런 뭐 평가도 나오기는 하던데,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그러니까 뭐 일부 SEC가 뭐 승리를 했다,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리플을 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딱 명확성을 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뭐 증권이다, 뭐 이런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, 일단 이것은 리플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고, 이 리플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,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증권과 증권이 아닌 것이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이 리플 자체만으로 증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것이 꽤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. 일단 뭐 첫 번째 하나로,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 증권 이슈로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금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뭐 증권 이슈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뭐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 리플이 일단 이 자체만으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, 아마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꽤 많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 리플이 증권 이슈로 해가지고 상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 리플에 대한 사랑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, 만약에 정부나 아니면은 뭐 금융위에서 이 리플 상폐를 결정을 한다라면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은 또 엄청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도 이건 좀 약간 번질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플이 뭐 국내에서 상폐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리플이 그 자체만으로 지금 이 증권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받은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, 이제 이 리플은 하방이 닫히고 상방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는 솔직히 상방이 닫혀 있었고 하방이 열려 있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상승폭은 제한되면서, 만약에 판결을 안 좋게 불리하게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이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그 하방이 닫히게 됐고, 그러니까는 증권 이슈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되니까, 이제 하방이 닫히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상방은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당장의 가격이 뭐 900원대,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걱정이 되고 뭐 실망스럽다기보다는, 저는 앞으로의 이 상방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이 XRP는 스스로 자멸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
붕괴가 되는 그 리스크는 뭐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물론 아직 뭐 항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SEC가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가능성이 낮다.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항소를 하게 되면 진짜 이 상급 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, 거기에서 뒤집혀야지만 다시 이제 리플이 패소가 하게 되는 것인데, 그런데 만약에 이 SEC가 이 상급 법원에서도, 그러니까 항소 법원에서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선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 SEC가 항소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꽤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. 그런데 또 이 SEC라는 이런 조직이 또 미친 짓을 하고 이 항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. 왜냐하면 또 얘네들은 이런 정부 산하의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뭐 그 항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, 지금 이렇게 뭐 리플 가격이 현재 이제 900원대에 있는데 지금 이 항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라면, 이것은 정말 이제 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그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이고,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호재로 인식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 리플한테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일단 이 법원이 이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것은 또 증권으로 판명을 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이제 리플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, 그래서 이것이 뭐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, 저는 이것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 리플 자체는 지금 그 증권이 아니다라고도 판명이 났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리플사가 기관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, 그럼 앞으로 이 리플사가 기관한테 직접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그 판매하는 방법을, 그러니까 그 루트를 뚫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. 그렇다면 이 리플사도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소가 뭐 우리가 이용하는 뭐 업비트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가 아니라, 얼마 전에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DXM 거래소가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이 EDXM은 기관 전용 거래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EDXM에서 그 상장된 코인이 비트코인, 비트코인 캐시, 이더리움, 라이트코인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앞으로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증권 이슈에서 해소가 됐다라면, 이 EDXM의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다 만약에 이 리플사가 지금 이 소송이 완벽히 끝나고 나면 이 IPO를 한다라고 했는데, 만약에 이 리플사가 상장까지 한다라면 정말 그때는 EDXM의 이 XRP가 상장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 리플사는 EDXM 거래소를 통해서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, 그리고 이 기관들은 이 EDXM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저의 생각이지, 이 리플사가 또 어떤 방법을, 또 어떤 루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리플 자체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금지한 그 상황을 피해서 뭐 어떻게든 이 리플사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 IPO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만약에 이 리플이 IPO를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 또한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 IPO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
공식적으로 이 리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것이고, 그러면 당연히 투자금이 몰리면서 미국 내 사업도 더 활발해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경제, 뭐 문화, 정치, 뭐 국방, 뭐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번 소송이 진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, 만약에 이 리플이 패소를 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미국에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된다라면 진짜 이 리플이 그 큰 꿈을 이루는 뭐 브릿지 통화라든지 국제 간 결제 송금 이런 것 등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었고, 거기에다가 만약에 IPO까지 한다라면은 정말 이 코인 중에서도 엄청난 기업으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이 유동성 공급으로 사용이 되는 이 XRP는 당연히 또 지금과는 다른 더 큰 가치를 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뭐 충분히 좀 실망을 하거나 뭐 걱정될 수도 있을 텐데, 그런데 뭐 제가 이 소송 끝나고 나서 뭐 제일 처음 영상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리플은 이제야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방이 닫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만큼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본다라면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충분한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저는 뭐 $10,000, 뭐 $589,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바라보기에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이것이 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리플이 뭐 $589, $10,000가 되려면 이 리플이 정말 나중에 외환 송금으로 쓰이고 결제용으로 쓰이고 브릿지 통화로 쓰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 때, 그때는 또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까지 온전히 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증권 이슈가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$10, 뭐 $20, $30, 뭐 요 정도 선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도 다음 불장 때 어디까지 또 갈지는 몰라요. 하지만 이제 이 리플은 이틀 전의 리플과 지금의 리플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플의 가능성은 활짝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은 이제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이 가격이 어쩌면 다시 못 볼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다고 지금 뭐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지금 이 리플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뭐 지금이라도 수량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, 아니면 아직도 스캠이라고 생각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또 이렇게 이 증권 이슈가 해결된 이 리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일단은 어디까지나 또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투자 결정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